자, 습식 구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아까 나왔죠? 벽돌 쌓기, 미장 발음, 이런 것도 습식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건식 구조. 자, 건식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건식 구조라고 합니다. 건식 구조.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건식 구조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 구조, 철골 구조, 또는 징들이 판별, 또는 반자틀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식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징들이 판별이 뭡니까? 징들이 판별. 징들이 판별이라는 것은 건물 내부 벽면에 판넬 등을 가지고서 벽을 대는 것을 우리가 징들이 판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물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건식 구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건식 구조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식 구조는 습식 구조랑 반대죠. 장점이 뭐가 있냐? 장점이 공사기간이 짧은 그런 장점이 있죠. 아까 습식 구조는 자, 물이 수화작용에 의해서 굳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이 건식 구조는 접합에 의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접합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다. 그 다음에 시공이 간단하다. 시공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다음째. 공사비가 절감된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은 습식 구조랑 달리 뭐 거푸집이라든지 동바리 같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것이죠. 다음째. 균등한 품질,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외관이 자유롭지 못하다. 외관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또는 다른 조적교에 비해 가지고 화려한 외관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조로움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뼈대의 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건식 구조는 대부분 이제 접합에 의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 기둥과 볼을 접합을 할 때 이 접합부의 부위를 어떻게 강성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접합부는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 접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뼈대의 강성이 난점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그 특징인 사항이죠. 이 건식 구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구조. 자, 현장 구조라는 것은 뭡니까? 현장에서 직접 제작, 시공, 설치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 구조라고 합니다. 현장 구조. 그래서 현장 구조를 보면 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지금 우리의 교재 나왔죠? 보면은 거푸집 제작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현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조립식 구조. 조립식 구조. 자, 조립식 구조라는 것은 자,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해서 그 현장까지 제작된 부재를 운송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세워서 조립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조립식 구조라고 합니다. 조립식 구조. 그러니까 이 조립식 구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철 콘크리트 구조도 조립식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본 적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커다란 트럭에다가 콘크리트 부재를 싣고서 옮겨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은 뭡니까? 이런 경우들은 공장에서 그 부재를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그 부재를 바로 이렇게 세우거나 리프트 해가지고 바로 조립에 의해서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조립식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립식 구조다. 자, 조립식 구조의 공법에는 크게 세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드 공법. 자, 필드 공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거푸집을 제작해서 콘크리트 타설한다든지 하는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드 공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틸트업 공법이라는 것입니다. 틸트업 공법. 틸트업 공법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부재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부재를 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벽 같은 거를 바닥에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벽이 세워지겠죠. 그죠? 이렇게 수평에서 세워서 이렇게 세운 것. 요것을 우리가 틸트업 공법이라고 해요. 틸트업 공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프트업 공법. 리프트업 공법이라는 것은 슬라브 같은 경우를 겹겹이 바닥에서 제작을 한 후에 들어 올려서 하는 것이에요. 들어 올려서.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 기둥이 있으면은 슬라브를 바닥에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슬라브에 구멍을 뚫어요. 기둥의 크기만큼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들어 올려서 만드는 공법. 이것을 우리가 리프트업 공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의 종류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다음에 보면은, 자, 종류를 보면은, 자, 조립식 구조의 종류를 보면은, 일단 가구 조립식 구조가 있습니다. 가구 조립식 구조. 자,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 조립식 구조에 대해서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과 먼저 볼을 조립하고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벽과 바닥판을 조립하여 건축물을 구조하는 구조다. 자, 그러니까 가구 조립 구조는 자, 가구식 조립 구조는 뭐냐면 자, 먼저 기둥과 볼을 이렇게 먼저 세워요. 기둥과 볼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벽면을 어떻게 됩니까? 따로 만들어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벽면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갖다 붙이는 거다. 그 다음에 바닥판도 역시 마찬가지다. 바닥판도 역시 따로 만들어서 얹어가지고 조립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둥과 볼을 먼저 설립을 하고 벽과 바닥판을 하는 것이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 벽 부분이에요. 자, 이 벽은 무슨 벽? 바로 비내력벽이다. 이 벽은. 비내력벽이라는 것은 힘을 받지 않는 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구 조립식을 할 때는 이때 쓰이는 벽은 비내력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내력벽이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조립식 구조. 판조립식 구조라는 것은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판을 통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등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판조립식 구조는 기둥과